이대에서 이제 그 배달 일을 했었어요. 노가다 막노동 일도 했었고, 뭐 보일러 그리고 뭐 호프집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것도 해보고 떡도 팔아보고 행인 일이라도 할 자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분명히 기회는 더 올 거고 또 좋은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와야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윤주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TV를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이제 배우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삶을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나도 저렇게 그냥 살아보고 싶다.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쭉 했었고, 그때는 약간 좀 삶에 치이다 보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깊게 고민은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일과 시간 빼고는 제가 뭐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한창 이제 제가 20대 초반? 그때가 좀 길거리 캐스팅 많이 유행했을 때인데, 제가 이대에서 이제 그 배달 일을 했었어요. 그때 배달하다가 캐스팅 돼서 뭐 모델 일도 했었고, 그리고 뭐 배우 권유도 받았었고. 근데 군대가 먼저랑 그때는 이제 군대를 먼저 갔죠. 배달 일 하다가 캐스팅 돼서 이제 잡지 모델 일을 시작했었고요. 뭐 좀 잘 안 돼서 있다가 커피숍 일할 때도 뭐 명함 받고 모델 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관련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연극 무대나 뭐 어떤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그냥 무작정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시는 지금 현존하는 이제 선배님들 연기를 그냥 무작정 따라 했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테이프를 몇 번씩 돌려가면서 그 대사를 적고, 그리고 이제 뭐 표정이라든지 그런 호흡들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 해봤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최민식 선배님이나 뭐 설경구 선배님, 유지태 선배님 이렇게 따라 했었어요. 박하사탕 선배님. 아니죠, 실미도. 기뻤던 순간은 아무래도 처음 이제 촬영을 나갔을 때, 그때 대사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때 대사요? 저기요? 뭐 저쪽에 형광등이 나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마디.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은 거의 뭐 20대 내내 뭔가 특별히 뭐가 막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좀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미래가 불확실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어찌됐든 저희 삶에 있어서 생계가 좀 중요하잖아요. 수입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버틴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다들 30쯤 되면은 이제 포기를 하거나 계속 버텨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그만해야 되나. 저하고 이제 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좀 상담을 했었어요. 좀 고민이 된다. 뭐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만약 최선을 다했으면 그만둬도 후회하지 않겠지만은, 정말 너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면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볼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했던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뭐 파라솔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그리고 패스트푸드점도 했었고, 뭐 기본 노가다 막노동 일도 했었고, 뭐 보일러 그리고 뭐 호프집 전단지 돌리는 것도 해보고 떡도 팔아보고, 뭐 웬만한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가면 항상 저는 뭔가 일을 하면 조금 열심히,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랑, 나가면 사장님들이 꼭 계속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방송 보면서 그냥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뭐 맞는 장면도 많고 해서 주원 친구한테도 맞고요, 곽시양 친구 그 친구한테도 맞고, 저는 항상 제가 나왔던 작품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눈빛을 뭐 이렇게 한 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대사 톤을 조금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팬이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설레임 같은 게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 너무 털털하고 성격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긴장감이 싹 풀리더라고요.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배우들 중에 이제 하지원 선배님 있고 그리고 김태리 친구 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김희선 선배님이 옥상에서 이제 제가 한여름에 그 롱코트를 입고 뭐 가발 쓰고 수염 붙이고 막 땀이 막 엄청 났었는데 옆에서 막 커피도 챙겨주고 아이스팩 같은 것도 챙겨주고 처음에는 이제 시크릿 가든을 계기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했던 거고요. 김우 작가님이 이제 화인담이라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으세요. 근데 시크릿 가든을 하면서 거기 제작사에 계신 분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제작사 분들께서 이제 조금 많이 힘을 실어 주시고 계시죠. 차기예요? 글쎄요, 뭐 저는 항상 그냥 불러주시면 항상 얘기해요. 행인 1회라도 할 자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예, 아무래도 조금은 저를 조금 각인시킨 작품인 미스터 선샤인의 유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게 이거죠. 뭐 외분 뭐 이런. 네. 대본상에는 이제 낭인 1이라는 캐릭터였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유조라는 이름이 생겼고 조금씩 대본이 나올 때마다 역할이 조금 더 주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드라마를 하게 되면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컸고 그리고 욕심도 좀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선샤인을 하면서는 뭐 욕심 같은 것도 많이 안 부리고 그리고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만 했더니 이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김은숙 작가님은 페르소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운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김우수 작가님 작품에는 정말 단역이라도 한 씬이라도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우선은 사실 처음 미팅할 때는 그냥 가볍게 별 생각 없이 했었는데 막상 한다고 하니까 저보다도 이제 와이프가 걱정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저야 뭐 이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려야 되는 입장인 거고 와이프는 일반인 입장에서 알려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결정적으로 생각한 게 저희 아버지나 아니면 장인 장모님께 좀 좋은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제 이름 석자를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해줘서 하게 됐죠. 목표요? 제가 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배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10년 뒤요? 10년 뒤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밥 잘 먹고 살고 있는 배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면 그래도 언젠간 복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기회는 더 올 거고 또 좋은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년 뒤에는 저희 가족들하고 지인 주변 분들하고 다 같이 좀 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배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주만이라는 배우를 생각했을 때 그냥 유쾌한 배우, 재밌는 배우로 각인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악역을 좀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살림남을 조금 계기로 좀 유쾌하고 재밌는 배우 윤주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이런 거. 사진은 잘 여심적이야. 되게 표정이 좀 밝아지셨어 지금. 표정을 한번